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련이 잘 안 되실 적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8가지 살펴보셔야 될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그 번호에 이어서 이제 9번째로 목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세족. 자, 세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발을 씻는 겁니다. 우리가 발은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오전과 오후 대부분 이제 뭐 생활하시면서 계시다 보면은 오후가 되면 발이 좀 붓죠. 발이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정이 뭉치는 현상이 아주 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서 수련장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발이 부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몸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호흡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잠깐이라도 화장실 같은 데에서 발을 씻으시게 되면은 발의 그 느낌이 틀려지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발이 경쾌하게 만드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 수련을 한다 그럴 적에는 조금 덜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고 오후가 됐을 적에는 대부분 붓죠. 그래서 발을 씻고 수련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경쾌한 느낌이 신장을 강화시키게 만들고 정이 잘 뭉치도록 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언제나 발이 경쾌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건강해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것을 꼭 제가 권해드리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강의 들으신 이후에 수련하시기 전에라도 꼭 발을 씻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누칠까지 해가지고 씻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그냥 화장실에서 슬리퍼 신으신 상태에서 물만 이렇게 끼얹으셔도 돼요. 그래서 경쾌한 느낌, 그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경쾌한 느낌을 만드신 이후에 수련을 하시게 되시면 수련도 잘 되고 아주 느낌이 상쾌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호흡도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족에서는 온도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더운 물이 마련되시면 뭐 더운 물로 다 하시면 되고, 찬물이 되시면 뭐 찬물로 다 하셔도 됩니다. 발만 일단 물로 다 씻는다는 개념만 가지시면은 더운 물이건 찬물이건 굳이 안 가리시고 그냥 씻어주시기만 하셔도 몸이, 발이 경쾌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족욕입니다. 자, 세족과 족욕의 차이점은, 세족은 그냥 말 그대로 발을 씻는 것이고, 이 족욕은 물에 담그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에 담그는 데는 이제부터는 이제 온도가 중요하고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 족욕을 하실 때 온도, 이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정도 온도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이 온도를 잘 유지시키도록 이렇게 눈금으로다가 돼 있어가지고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해서 계속 유지되는 곳이 많은데, 이 온도가 일반인들이 피로 풀기에 아주 좋은 온도입니다. 자, 그런데 수련하시는 분들은 조금 높아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시면 좋으냐면은 45도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부하고 신경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 내에서 이 무릎 아래를 더운 물에다 이렇게 이제 이 온도에 딱 담그시게 되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진땀 같은 게 이렇게 싹 나겠죠. 어깨 쪽으로.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뭐 한 10분에서 늦어도 한 30분 정도면 이렇게 슬슬 날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 기준으로 땀 나는 것을 체크하셔서 땀이 어느 정도 송글송글 맺혔다 그러면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가 좀 땀을 좀 쭉 흘린다
흘리는 것이 난 좋더라.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그렇게 땀이 막 흐르도록 하시는 것은 기가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권해드리질 않고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 그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족욕을 하신 이후에 느낌 경쾌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단전 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순환이 뭐 당연히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도 잘 되고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수련하시는데 아주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족욕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반신욕. 자, 반신욕은 제가 수승화강 설명드릴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반신욕은 이제 배꼽 아래까지만 더운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건데,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면은 요 온도하고 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 42도에서 45도 요 온도에서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온도에서 반신욕을 했을 적에가 가장 잘 됩니다. 땀도 잘 나고 순환을 하여튼 잘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 온도 잊지 마시고요. 반신욕을 하시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가. 이것도 어깨 기준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어깨를 딱 보셨는데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러면 그만하시면 돼요. 절대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질 따라 가지고 내가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땀을 좀 쭉 흘리고 싶다. 그때 한 번 정도만 하시고 자주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여기 족욕에서도 같이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시고 이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반신욕을 하시게 되면은 위장이 뭉쳐있던 것도 확 풀어지는 현상이 오고 기가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던 것도 확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말초신경까지 전체가 다 순환을 확 시키기 때문에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죠. 특히 반신욕은 이 수승화강 제가 설명드려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뒤쪽으로는 기운이 올라가야 되고 앞쪽으로는 기운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그 필요 없는 열들은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고 이 신장에 좋은 기운은 다시 위로 다 쭉 올라가서 이렇게 좀 수승이 되고 화의 기운은 내려가서 이렇게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반신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반신욕만 잘 하시게 되면은 수련에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반신욕만으로다가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분들의 그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반신욕을 잘 활용하시면은 수련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걸 꼭 해주시고 특히 피로가 아주 좀 많아가지고 간장이 너무 상했다 그럴 적에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병이 있을 적에는 반신욕도 이것이 좀 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피로가 있다. 너무 아주 심한 것이 아니다 그럴 적에는 반신욕으로다가 얼마든지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잘 살피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신욕이 있죠. 자, 전신욕은 이것도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호흡의 장점, 그러니까 호흡이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한 온도는 지금 이 온도가 또 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 온도보다 너무 낮아도 별로 변화가 없고 또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맞추셔 가지고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계시다 보면은 몸이 좀 변화가 오게 되는데 몸이 좀 조이는 현상 같은 것도 옵니다. 팔 쪽으로. 그러니까 목 아래쪽으로 다 담궈져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이는 듯한 현상도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과 물 온도와 이것이 잘 조절된 날은 몸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욕도 잘 하시게 되면은
수련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1회에서 겨울 같은 때는 2회 정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또 기가 탈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욕을 잘 조절하셔서 하시게 되면 상당한 또 수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시죠. 더운 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쨌거나 지금 목욕을 통해서 수련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그 나름 또 그 좋은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이 몸 상태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나라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우나 문화 자체가 열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온도별로 다 쭉 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찜질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가지고 그 거기에 들어가셔서 땀을 좀 내셔가지고 몸을 순환시키는 뭐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뭐 겨울에는 한 2번 정도 아주 좋습니다. 수련 잘 안 될 때 이런 것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수련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지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밤 수련입니다. 특히 단전호흡 하시고 이 기수련 하시는 분들이 이 밤에 수련하십시오 그러면은 잡신들이 들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게 되면은 이 밤에 해야 될 또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밤 수련은 왜 좋은가 하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단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호흡을 조금씩 길게 늘리게 됩니다. 또 늘리게 해줘야 되고, 자, 호흡을 길게 늘리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잘 늘어났어요. 길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또 뭐 음식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늘어나고. 근데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고 또 며칠 계속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 이럴 적에는 호흡을 내가 늘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밤에 수련하시게 되면은 호흡이 쭉 늘어납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자, 이때가 이 밤이요. 이때가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이 밤 되면은 몸이 좀 낮하고 좀 틀린 걸 느끼시죠? 그것은 뭐냐면은 세포 분열이 그만큼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때 또 이제 멜라토닌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꾸 잠을 자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 또 잠을 자고 나게 되면은 또 몸을 또 개운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잘 나오는 시간대이기도 한데, 이 시간대에 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는 것은 순환이 그만큼 잘 된다는 것도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호흡 폐활량이 쭉 늘어납니다. 편안하게. 낮에 그렇게 늘리려고 해도 안 됐던 게 밤에 이렇게 쭉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사님께서도, 청산 선사님께서도 밤에 수련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말씀하실 적에 진기단법에서는 밤에도 수련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기단법에서는 이제 검정띠 매는 상태가 이제 진기단법인데, 검정띠 매신 분들은 호흡을 좀 더 길게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 밤 수련을 해가지고서 호흡을 길게 자꾸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꼭 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시는 중기건건 원기 그 앞에 단계 하시는 분들도 수련이 너무 안 될 적에는 밤을 좀 이렇게 이용하셔서 하시면 호흡이 쭉 길어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낮에 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벽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밤 하면은 너무 이거 기운도 탁할 뿐더러 이게 영이 잡령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수련하는 시간이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뭐 그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또 도움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히 진기단법에서는 호흡을 길게 할 적에는 밤에도 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또 밤에 수련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안 좋다라는 관념을 갖지 마시고 활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수련이 안 될 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잘 또 이렇게 궤도에 올려놓는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 될 적에는 이 밤에 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밤 수련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실 때 가만히 잠시라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쿠션 때문에 앉기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그 이불에서 벽에를 밑에다 깔고 앉으신 상태에서 약간 허리가 좀 펴지도록 하시고 아니면 뭐 등 기대도 뭐 굳이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잠시 내관을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회음 쪽 생식기하고 한번 그 중간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하루 종일 들어와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 또 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생각들 같은 게 이렇게 좀 가라앉도록, 고요하게 가라앉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그것은 흩어져 있는 기운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조금 좀 편안하게 가라앉았다 생각되실 때 호흡을 하시고 그 임도교통 돌리는 것을 아시는 분은 공과 같은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임독을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토하고 다시 또 호흡 몇 번 하고 이렇게 돌리고 토하시고 한 2회에서 3회 정도 임독을 돌리고 주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침에 개운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인맥을 열어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대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은 이것이 인맥이 열려 있는 상태가 유지돼서 깊은 호흡을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악태자라고 해서 옛날 도화에 나오시는 분은 잠자는 곳으로 내공을 쌓고 낮에는 외공으로다 무공을 익혀가지고서 수련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우리가 인맥을 이 앞에 있는 라인을 잘 열어둔 상태에서 그대로 잤을 때 아주 숙면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늘 염두에다 두시고 주무시기 전에 내관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단전 호흡을 좀 하시다가 임독 유통을 하시는 걸 아시는 분은 임독 유통을 하시고 두세 번 정도 하고 주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시게 됩니다. 네, 이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자, 11번째. 자, 수련이 잘 안 되실 적에 주말을 이용하셔 가지고 이 좋은 명당을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명당회라고 하는 곳이 절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종교하고 너무 이렇게 개념치 마시고 좋은 터에 좋은 기운을 받으러 간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주변에 뭐 1시간 정도 남짓 다니다 보면은 좋은 명당터들이 많습니다. 좋은 절들이요. 그런 데를 가셔가지고 잠깐 거기서 휴식도 취하시고 뭐 차도 마시고 오셔도 좋고 산책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되고 나의 그 기운도 조금 순화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그렇게 다녀오시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호흡하실 때 전하고 틀리게 호흡이 잘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터를 좀 다니셔서 좋은 기운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수련하시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번 운동인데 특히 하체를 단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하체 단련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무슨 뭐 헬스장 가셔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하체 단련하실 수가 있고, 뭐 요즘은 뭐 그 크게 비싸지 않게 그 사이클 같은 거 실내용으로다가 하나가 사놓으셔가지고 집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하여튼 이 하체가 튼튼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것도 상당히 제가 권해드리고요. 등산을 자주 다니시게 되면은 그 산 기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주력이라고 합니다. 산을 많이 타게 되면 산 기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 명당터 다니시는 것도 이게 산 기운 받는 거하고 같은 건데, 운동 삼아서 하체 단련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하체 쪽을 잘 단련을 시키셔가지고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에 요 힘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만지셨을 때 너무 흐물흐물 해가지고서 힘이 없으면은 호흡하시는데 변화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크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잘 일으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근육하고 골격이 좀 튼튼해져야 되는데, 특히 하체 쪽, 허벅지와 엉덩이살 그쪽이 탄력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면서 수련을 하시면은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등산 좋고, 뭐 다른 운동, 뭐 스포츠 같은 거, 뭐 달리기, 뭐 축구, 뭐 많죠. 뭐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다 기능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순발력, 이 근력, 이 지구력을 다 발달시켜 주니까 어떤 운동을 같이 겸하시면 좋은데, 특히 국선도에서는 이제 외공이 있어가지고 외공을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 특히 지도자분들은 많이 이제 외공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외공을 하시게 되면은 다 발달을 시키고, 특히 하체 쪽도 이제 발차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공과 내공을 같이 하면은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스승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공을 하실 만한 여건이라든지 여력이 좀 안 되신다고 하면은 등산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헬스라든지 하여튼 아니면 뭐 자전거 하나 이렇게 실내용 자전거 놓으셔가지고 하체를 좀 단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체가 튼튼하면은 기운이 위로 다 뜨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잘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잘 안 뜨게 되니까 화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것을 유지시키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 안 되실 적에는 내가 좀 하체를 단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을 좀 탄탄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수련하시는데 이제 진도도 잘 나가시게 되고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지압하고 마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몸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지압도 잘 받으시게 되면은 막혀있던 데를 이렇게 좀 풀어주니까 좋은 것이고, 또 마사지도 또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막혀있고 아니면 소통이 잘 안 되던 곳을 다른 사람이 좀 해주게 되면은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권해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불편한 것이 있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자기 혼자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시면서 이것도 참고를 해 두시면 좋고요. 자,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상기를 푸는 행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내가 이렇게 떠 있을 적에, 물론 이제 내관을 하시게 되는 것은 뭐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건데, 내관 말고 상기 푸는 동작, 이걸 하시면 좋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일어선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들 있죠.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 허리 받치고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동작. 자, 이 동작이 처음에는
많이 안 젖히시고 그냥 조금씩 간전호흡을 하시다가 약간씩 더 뒤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충분하게 좀 젖혀줘가지고 호흡을 하시면은 백 가죽이 탄탄하게 되면서 막 떨리기도 합니다만 요게 상기를 내려보내주는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기실 때 이 상체를 확 넘기지 마시고 엉덩이를 앞으로 민다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상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상체는 놔두고 하체를 이렇게 미는 듯한, 그래서 상체는 부담이 없이. 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기단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설명하게 될 것인데, 하체를 하여튼 밀어가지고 상체 부담 없이, 자, 그런 것이 상기 푸는 동작이 되고요. 두 번째로 양발을 넓게 벌려가지고서 그 손을 앞으로 짚던가 아니면은 무릎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서 하는 동작 있죠. 행공. 자, 그 자세가 하체가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편안하게 놓게 되면은 기운을 또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또 하나가 발가락 겹쳐서 무릎 꿇고 앉는 자세 있죠. 자, 그건 뭐 제가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발가락 겹쳐서 무릎 꿇고 앉는 자세. 목 운동 할 적에, 준비 운동에서 이렇게 할 적에 그 하는 자세. 자, 그 자세.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딱 겹질려지도록 이렇게 겹쳐지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또 이렇게 기운을 잡아당겨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고요.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발 쭉 펴고 이 발가락 잡고 하는 자세 있죠. 자, 이것도 할 적에 생각을 자꾸 이 하체 쪽으로 다 기운을 보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잡고서 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좀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동작을 수련이 잘 안 될 때 이 자세만 하시는 거예요. 한 타임을. 저는 예전에 이 발 벌려 가지고 손을 앞에다가 놓기도 하고 뒤로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무릎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한 타임 두 타임 막 이렇게 어떤 때는 하다가 뭐 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참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자세들이, 그러니까 하체를 좀 탄탄하게 하는 자세들이 상기를 이렇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호흡 안 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중에서 가장 호흡이 잘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24시간 중에서 가장 호흡이 잘 될 때는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새벽, 눈 뜨고 10분간입니다. 이 말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불에서 주무셨죠. 밤새 주무시고서 아침에 뭐 5시간, 6시간 간에 하여튼 눈을 탁 떴습니다. 내가 이제 의식이 났어요. 의식이 탁 나는 순간부터 10분 동안 베스트 타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는 이제 매일같이 놓치지 마시고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무셨어요. 눈 딱 떴습니다. 의식이 났어요. 그때부터 편안하게. 자, 어제 내가 뭐 1분 때 호흡을 했다, 2분 때 호흡을 했다 이러더라도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시고 토하고 뭐 3초도 좋고 4초도 좋고 5초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마시고 편안하게 토하고. 자, 이러면은 호흡이 잘 되는데 그 이유는 밤새도록 이게 얼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잠자는 것은 우리가 노폐물들을 싹 정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잠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잠이 꼭 필요한 것이고 잠을 자게 됐을 때 좋은 또 호르몬도 나오고 이 송과체, 뇌 속에는 송과체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이 잠자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고 잠자면서 이것을 다 독소들을 다 분해해주고 아주 맑게 만들다 보니까 아침에 개운한 거죠. 몸도 가볍고. 특히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되면 아주 그냥 활기를까 넘쳐가지고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밤새 주무시고 나서 모든 것이 정화가 되고 특히 이 심화가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얼이 편안하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 10분 동안은 그대로 마시고 그대로 토하고
편안하게 마시고 편안하게 토하면 호흡이 참 잘 됩니다. 가장 잘 돼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 여러 차례 호흡을 하시는데 임독 유통 돌리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 번 호흡하시다가 싹 기운을 보내서 이렇게 돌려서 내려보내시고 또 호흡하시고 또 여러 번 호흡하시다가 또 한 번 또 싹 돌려가지고 내려서 또 호흡하시고 요렇게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나시면은 상당히 인맥과 동맥이 시원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이건 또 이제 수련이 얼만큼 쌓여 있는가, 이제 얼만큼 잘 돼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느낌은 틀립니다만, 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원기단법 정도까지 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저먹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루 중에 요 10분 동안은 하늘이 만들어준 인간 몸에 이렇게 심어 놓은 메커니즘 중에 가장 좋은 타임이다. 호흡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그냥 내가 활용을 하고 내가 써먹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자, 의식이 딱 났으면은 그대로 호흡을 하시다가 임독 돌려주시고 임독 모르시는 분은 또 상관없어요. 그대로 그냥 10분 정도 하세요. 근데 10분 이후부터 더 하고 싶으시면 더 하시되 근데 아마 잡념이 서서히 좀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계속 하신다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보편적으로 10분 정도는 그 아주 잡념도 없고 잘 되는 시간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기지개를 쭉 켜가지고서 이게 손끝 발끝 기운을 쭉 보내셨다가 다시 엎드려서도 기지개 한번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어깨 위로 짚고 상체만 드는 동작 있죠. 정리운동에서.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틀고 똑바로 위로 봤다가 또 다시 또 딱 엎드려서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에 손을 짚으시고 무릎 붙이고 뒤로 이렇게 쭉 물렸다가 다시 앞으로 쭉 나가는 동작 있죠. 왜 개나 고양이가 자고 일어나 가지고 하는 동작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갔다가 뒤로 가고. 자, 이 개나 고양이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해가지고 척추를 풀어서 늘 유연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만 그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만 이것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척추가 자꾸 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는 내일부터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그대로 10분 정도 호흡하시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 하시고 또 엎드리셔서 기지개 켜주시고 손 짚고 상체만 들어서 좌우로 틀다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 짚고 무릎 붙인 상태에서 뒤로 쭉 물렸다가 다시 앞으로 쭉 나가가지고 개나 고양이들이 하는 과 같은 자세를 취하신 이후에 일어나셔가지고 목도 좀 한번 돌려주시고 허리 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척추가 상당히 유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들이 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사람한테도 적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매일같이 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합쳐가지고서 15가지 수련 안 되실 때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서 수련이 잘 되게끔 하는 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것은 이제 본인만 잘 아시게 되니까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또 염두에다 두셔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어떤 날은 참 잘 됐지만 어떤 날은 참 안 되더라. 안 될 적에 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하면서 수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시면은 수련에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점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